여기에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운영위원회가 정몽규 회장 사선 불출마 선언과 김정배 부회장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화제입니다. 축구협회 노조는 17일 KFA CEO 김정배 부회장은 사퇴하고 정몽규 회장은 즉각 불출마 선언해야 라는 제목하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해 3월 승부조작 비리 축구인 사면 파동 이후 위기 수습체계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출신 김정배 부회장을 대한축구협회 실무 총책임자로 앉혔습니다. 김 부회장이 오면서 축구인 출신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됐습니다. 협회 조직에서 축구인 출신과 비출신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고 각종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노조는 선임 당시에도 잘못된 결정은 정몽규 회장이 했는데 엉뚱하게 축구인 부회장 혹은 전무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면서 주원이는 정 회장의 잘못된 결정인데 축구인들의 제19 감사기로 뒤집어 씌워 축구인들의 목소리를 아예 안 듣는 식으로 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의 역할에 있어서도 사실상 허수아비였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 있습니다. 노조는 강도 높은 문제부 감사를 2달여 겪으면서 직원들은 한 목소리로 협회 내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아우성이었다면서 문제부 출신이니까 김정배 부회장이 키를 쥐고 어떻게 대응하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놀랍도록 아무 역할이 없었다는 전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협회를 향한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이번 감사 전부터도 본인은 곧 떠날 사람이나 남을 직원들이 잘 대응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도 알려졌다며 오히려 문제부 차관 출신이라는 정관을 이용해 본인만 책임을 피하려는 행태에 우리 직원들은 큰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김 부회장이 총책임자였다고 폭로했습니다. 노조는 이임생 총괄이사가 기술적으로야 주도했지만 세부 계약 조건 등은 김정배 부회장이 총책임자였는데 그 어느 보도에도 그의 이름 3글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이임생 기술이사가 협상 권한이 있다고 그의 등을 떠민 것도 바로 김정배 부회장으로 알려졌고 정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자고 한 지시를 무시하고 문제없다고 밀어붙인 이도 그로 알려졌다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그런 사람을 부회장에 앉힌 정몽규 회장의 인사 실패는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며 김정배 부회장은 축구팬과 축구인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고 정몽규 회장의 불출마 선언이 한국 축구 정상화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은 아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일할 것입니다. 부임 후 선수들을 지켜본 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당시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 감독은 꿈쩍 않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는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유럽 프로팀의 감독이었고
직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5대 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지식여버린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클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차기 월클 이강인, 바이에른 민헨의 김민재 등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입니다. 고작 K리그 선수발로 우승 몇 번 한 감독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낙하산 감독인 주제에 선수들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 이강인이라는 축구 선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하나의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단독 인터뷰 영상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세요. 10살 때까지 인천에 살았습니다. 서울과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죠. 제 아버지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셨는데 전 그 도장에서 자랐죠. 다른 많은 태권도생들과 함께요. 제가 태어난 도시이고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축구공과 함께한 첫 기억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 전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장난감처럼 다른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 대신에요. 항상 제 옆에는 공이 있었죠. 어렸을 때 축구 관련된 TV쇼에 출연했었죠? 6살 때 축구에 관련된 TV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유명해졌죠. 그 프로그램 덕분에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알았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추억이었습니다. 항상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했나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사랑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것을 많이 즐겼죠. 친구들이 없을 때에도 혼자서 축구하는 것을 즐겼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축구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항상 말이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최고가 되길 원했죠. 지금도 똑같이 제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에서의 기억은 무엇이 있나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1부 리그 구단이죠. 정말 어릴 때지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 같이 축구를 했던 동료들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들을 정말 즐겁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정말 어려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담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정말 좋은 추억만 가득하죠. 2011년에 발렌시아 아카데미에 입단했죠? 10살 때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발렌시아 클럽 사나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의 도시 중 하나죠. 그리고 아마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클럽 덕분에 특별한 곳이죠. 제가 어렸을 때 PSG 경기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게 놀랍고 환상적인 일입니다. 한국의 PSG와 함께 갔을 때 어땠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팀과 함께 한국에 간 것은 처음이었고 PSG 전에는 발렌시아와 마요르카 소속이었는데 고국의 팀과 함께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한국 분들이 정말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들을 좋아하시죠? 경기장 안에서의 분위기를 말해주세요. 사실 좀 놀랐습니다. 팬분들이 팀을 응원하고 서포트를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요. 워밍업 때부터 팬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수와 팀을 응원해 주시고 그게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응원 열기가 정말 놀라웠어요. 태권도와 축구 중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솔직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에겐 단 한 번도 의심의 순간이 없었죠. 한국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이었죠.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님이시지만 제 꿈은 항상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축구 선수가 되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꿈을 쫓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거예요. 영상을 접한 팬들은 이 영상을 기다렸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하는 점이 멋있다, 이강인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